김 박사님이 나와주셨으니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요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김포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얘기가 많습니다. 김포 얘기 나오자마자 구리 얘기 나오고 그렇죠. 과천 얘기 나오고 막 이래요. 네, 맞습니다. 메가시티 이 개념이 원래는 이제 지역 활성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왔던 건데 서울의 팽창, 서울의 메가시티 이미 메가시티인데 이미 메가시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메가시티 얘기를 예전부터 해왔던 사람으로서 예. 이번에 처음으로 김포 서울 편입 얘기 나왔을 때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 했던 반응이 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통합보다는 본인은 연담화에 관심이 있다고 여러 도시들을. 한국이 그린벨트 정책 때문에 도시 간이 끊어져 있거든요. 네. 유일하게 이어져 있는 지역이 영등포부터 부천, 인천으로 이어지는 요 라인인데 여긴 보면 빼곡하죠. 근데 다른 지역들을 보면 예를 들어 마포와 고양 사이 비어 있고 은평구와 고양 사이도 비어 있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단절이 된 건데 이거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군사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주변 도시들 간에 조금 더 긴밀하게 연담하라는 게 도시 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자라는 계획이 맞다 생각한다. 저는 그게 지금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오 시장님이 요즘에 바쁘게 여기저기 불려다니시던데 특히 야당 측에 혹시 뭐 10년 뒤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뭐 생각 없단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편입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뭡니까? 광명, 과천, 구리죠. 그건 70년대부터 계획이 있었던 곳이죠. 특히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리만 얘기하지만 광명도 그래요. 서울 02번 전화번호 쓰고 서울 도시가스 쓰죠. 특히 광명, 구리도 얘기 나오긴 합니다만 구리는 이름부터가 절반은 서울입니다. 양주 구지하고 망우리를 합친 게 구리예요. 그래서 구리의 리는 망우리 리입니다. 그래서 망우리가 한동안 같이 양주였다가 경기도 양주였다가 떨어져 나갈 때 원래 같이 갈 예정이었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남았고 그래서 구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서울로 편입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었죠. 몇십 년 전부터. 그래서 남양주 지역 지금 양주에서 남양주 쪼개지고 원래 남양주 군, 미금시, 구리시라는 세 개가 있었습니다. 3지역 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미금시는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양주는 시청이 2개입니다. 미금시 자리하고 남양주 군청 자리에 2개가 있어요. 근데 구리한테도 콜을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우리는 가면 서울로 간다. 지금도 구리는 생활권이 서울입니다. 중랑구 쪽. 그리고 광명도 마찬가지로. 광명은 지금 보면 재밌는 게 보시면은 서쪽은 다 개발 제한 구역들이고 동쪽은 서울하고 연담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안양천 동쪽에 딱 보면 구로잖아요. 근데 광명 땅이 있어요. 이게 옛날 안양천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근데 그거를 직강화라고 강을 똑바로 만든다는 사업이 있는데 푼 다음에도 이거를 행정구역 개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구로 땅에 광명 땅이 있고 여긴 또 서울 땅이에요. 보면은 이게 뭘 말하냐면 같은 도시 안에서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서울시 강동구도 강남구도 같은 서울이니까 관계없잖아요. 어차피 광명 들어올 거니까 서울 들어가면 그때 정리하자라고 남겨둔 거예요. 이거를. 행정구역 개편을 안 하고. 그런데 이게 광명에 서울로 안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 동네 가면은 옛날 하천 따라가지고 여기는 서울 금천구라고 박아놨어요. 우리는 광명 아니다라고.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 광명은 당연히 누구나가 서울로 들어간다는 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박 대통령 암살 안 당했으면 80년대 중반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광명에서는 다른 지역 분들이 서울 들어올 때 쿠션처럼 광명에 들어왔다고 왔어요. 그래서 다들 부동산 업자들이 이거 좀만 있으면 서울 된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안 돼버리니까 국민학교 5학년 만기제대라고 5학년까지 광명에 있다가 6학년 되면 이제 서울권 들어가려고 이사하는 열풍도 있었고 그런 정도로 광명, 구리 그리고 과천도 마찬가지죠. 관악구 서초구에 살 거냐 과천 살 거냐 할 때 과천 간 거죠. 이 세 도시가 있는데 김포가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니까 광명, 과천, 구리 사람들은 좀 당황스러운 거죠 사실. 사실 기차 타고 우리 어디 갔다 오면 광명역에서 사람들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 많이 사는데요. 많이 살아요 여기. 그리고 같은 상을권이고. 그러면 김포가 요번에 그랬던 것은 뭐 꼭 얘기가 나오는 게 그 골드라인? 예, 골드라인. 골드라인 문제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 나오면서 이제 거기 그 다음에 그렇죠. 또 이제 우리도 얘기했습니다만 경기 남부 북부 그 맞습니다.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김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다가 이제 서울로 가자 이렇게 됐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김포 한강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김포 중에서도 읍면 지역이 아니라 농촌 지역이 아니라 한강 신도시 분들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골드라인이 문제가 많은 건 누구나 알고 있고 뭐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다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원래는 서울 수도권 전철 9호선이 들어간다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알맞도록 넓히고 좀 길게 하고 하라고 했는데 아니 9호선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9호선이 김포에서 끝납니다. 아 끝나. 아 이게 개화에서 연장된다 끝나죠. 그지? 아. 원래 여기서 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원래 이 신도시 만들 때 한국이 문제가 보면 꼭 계획하고 틀어져가지고 네. 신도시 만들고 나서 지하철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보상도 그렇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김포시 측이 좀 돈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6량 8량으로 할 수 있도록 보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동안 9호선이 지옥 처리를 했는데 네네.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게 네. 결국은 6량 8량을 할 수 있도록 지하 플랫폼을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가림막을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놔라.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김포시 그때 좀 행정 측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돈도 안 받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해버린 게 문제가 된 거고. 근데 또 사실은 모노레일 했으면 됐거든요. 네. 대구 지하철 3호선 모노레일 좋거든요. 4호선도 모노레일하고. 그런데 어떻게 신도시에 고가도로냐. 지하로 하겠다. 그랬더니 해보니까 앞으로 확장할 수 없는 형태로 지하에 딱 1량, 2량 하는 것밖에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네. 그게 골드라인의 비극이 시작. 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5호선 라인 얘기가 나왔죠. 연장 얘기가. 그러면서 여기가 좀 약간 복잡한데 이건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개화역하고 방화역 9호선, 5호선이죠. 네. 끝에 가면 북쪽에 이런 시설이 있어요. 건설 폐기물 집착 구역이라고. 요건 이제 서울시 강서구죠. 요거를 니네가 가져가면 5호선 연장해 줄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포가 받았으면 되는데 9호선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얘기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요거를 받고 콜로 가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인천이 끼어듭니다. 이건 약간 이해하셔야 돼요. 약간 복잡한 얘기지만 이게 지금 김포 골드라인이죠. 이렇게 갑니다. 양초는 약간의 읍면 지역에 가깝고 나머지는 한강 신도시예요. 원래 이제 5호선이 이렇게 가서 대략 이렇게 가면 딱 좋은 거죠. 김포만 하기. 근데 예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단지구도 또 복잡하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약간 이거를 지우고 오는데 살짝 좀 걸쳐달라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김포는 스타트만 김포고 중간에 검단이 껴버리면 막상 김포 시민들이 서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역을 최소로 하겠다. 근데 검단 인천 쪽은 많이 넣어달라. 그래서 지난 8월 정도까지는 대도시권 광역위원회 대광이라 그러는데 해서 결론 내리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첨예해서 역을 2개로 할까요? 4개로 할 거냐로 싸우고 있고 아마 내년 총선에서 계속 싸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포 한강신도시 분들은 불만이 많았고 네. 사실 그때 고드라인 호흡 가팔라진 시민들 얘기 나왔을 때 버스 투입했거든요. 근데 버스는 안 타시더라고요. 사실 서울지하철 2호선에 비하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불을 지른 게 뭐냐면 경기 남도 북도 얘기. 네. 경기도와 경기 북도가 될 건데 보면 인천이 여기 있고 서울이 여기 있어서 김포시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머지 경기 남부 지역하고 분절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월경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행정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북도로 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말씀드렸었죠. 네. 고향하고 같은 생활권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특히 읍면 지역은 관계가 없는데 네. 한강신도시 분들이 일기도 그렇잖아요. 사실상 서울 사람들이 간 거잖아요. 네. 서울 사람인데 김포 사는 것도 좀 억울한데 지하철도 문제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미개발 저개발 지역을 활성화시켜줄 목적으로 만든 특별자치도에 들어가라는 얘기냐라는 게 분노가 폭발한 게 이번 이 모든 사태 모든 상황의 발단이라 생각합니다. 네.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틀린 건 아니고 네. 90년대 나왔던 계획 이번 행정 개편 얘기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80년대 90년대 나왔는데 그때는 김포가 경기 남도였습니다. 행정상. 근데 인천이 커지고 인천이 완전히 경기도랑 분리돼 버리면서 심정적으로 곤란해진 거죠. 떨어져 버린 데가 거예요. 돼버렸네. 근데 예전에는 인천이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아니게 돼 버리다 보니까 좀 심해진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는 결국은 전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번에 바로 한 며칠 전에 경기도 전체하고 김포에 대해서 서울로 가는 게 맞냐라는 여론조사 했는데 안 간다 많이 나왔죠. 글쎄 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서울시가 이렇다, 한국이 이렇다고 할 때 의견이 세분해 보셔야 돼요. 특히 경기도 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지역 읍면이라고 하는데 여론이 정반대예요. 특히 김포 읍면 지역, 농촌 지역이 서울 통합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게. 왜냐하면 통합되면 서울시 지금 마포가 시끄러운 소각장 같은 게 한강 신도시 옆에 안 갈 거잖아요. 네. 읍면에 갈 거 아니에요. 여기 저 뒤로 거물대리라든지 네,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도 지금 대기 오염 심하거든요. 토양 오염. 또 오란 말이냐. 한강 신도시 사람들 조고라고 우리 희생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더 오래 살았고 당신들은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왜 굴러온들이 박힌 돌 뺐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의 읍면 사람들이 받을 이유가 없고 그런 이유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언론들이나 서울 사람들은 주로 그쪽에 신도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이쪽 사람들이 출퇴근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신도시 의견이 그 지역 전체 의견처럼 보이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거기서 여론조사 해봤더니 반대가 많다고 그래서 서울로 편입되는 거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설문조사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찬성이 25%, 무조건 반대 63%, 그렇죠. 찬성하지만 강력한 조건이 필요하다 6%, 뭐 쓰레기 처분장 같은 거 안 받는 조건이겠죠. 반대 김포 말고 다른 지역 편입이 더 낫다. 인천과 통합 얘기일 겁니다.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네. 김포 지역 전체를 했을 때는 이런 여론이 나올 거예요. 네. 이거는 고향도 마찬가지고 광명, 구리, 과천도 다를 겁니다. 네. 국토 전체를 봐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 김포가 서울 된다고 해서 갑자기 서울 강남구처럼 띄워줄 게 아니거든요. 서울 입장에서는.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63년도에 경기도에서 가져온 땅들을 철거민 내보내고 하치장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반복될 게 뻔해가지고 네. 뭐 한강 신도시 사람들만을 위해서 나머지 김포가 희생을 한 얘기라 이거 네. 노골적으로 말하면 받을 리가 없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김시덕 박사 나오시는 김에 김포 관련해서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책이 또 새로 나왔어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책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여기 이 책은 아니고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부동산 재테크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원래 답사가거든요. 네. 답사 방법론에 대한 책 그리고 전국을 다룬 책이 나왔고 그리고 참 전국 다니다 보니까 아름다운 광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사진 에세이를 냈습니다. 사진 에세이요, 사진 에세이, 이거는. 예. 편안하게 읽어볼 수 예, 있겠네요. 그냥 쓱 읽어보시면은 제가 서울 경기도 얘기를 할 때에도 사실은 전국을 다니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요즘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서울 얘기를 하려면 서울 아닌 데를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비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만 아는 사람이 서울 얘기하는 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나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저라는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서울 경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 그리고 정말 한국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유산 말고 정말 지금 상황에서 뭘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광경들을 여러분이 아시는 거 이상으로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처절한 것도 많고 저는 그러니까 비장미라고 하는 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장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한국을 바라보면 비장미가 전국에서 보입니다.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알겠습니다. 이 책도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김시덕 박사님과 우리 땅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